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디지털 양봉 시스템, 뭐 스마트 양봉, 뭐 디지털 양봉,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양봉 산업에 ICT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화,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뭐 양봉 산업이라고 하시면 뭐 늘 해오시던 뭐 10년, 20년, 30년 해오시던 산업이 그러니까 양봉의 기술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이제 ICT 기술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센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센서가 온도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습도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벌들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그 측정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도를 측정해서 벌통 내부의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습도를 측정해서 벌통 안에 온도가 습도가 너무 낮다 그럼 습도를 올리고 너무 높다 그러면 환기를 통해서 좀 낮춰주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보통 이제 자동 사양 같은 것들은 뭐 손으로 열고 닫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날로그 타이머 있잖아요. 이렇게 틱틱틱 올리는 거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자동 사양 장치들에 이제 디지털 센서 같은 것들을 붙이기 장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켜고 끄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알람 하시듯이 시간들을 쭉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켜고 끄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긴 한데 기존에 이렇게 띡띡 올리는 것들은 매일 그 시간이 똑같이만 그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시부터 11시까지 해놓는다 그러면 매일 그 시간에 켜지고 꺼지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월수금은 아침 10시부터 11시, 화목토는 뭐 2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켜고 끄고 하는 번거로움,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농장에 2번 갈 거 1번 가시게 되고 3번 갈 거 1번 가시고 가서 내가 눈으로 봐야 될 것들을 센서로 확인을 하고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면은 사람의 노동력을 절감을 시키고 그로 인한 이제 효율화를 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스마트 양봉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봉 시스템의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나 동작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뒤에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센서를 보고 작동을 시키려면은 통신이 돼야 되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농장이 만약에 집 옆에 계시거나 어디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뭐 공장 단지나 아니면 농장 단지 같은 데는 그나마 인터넷 선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농장들이 이제 산속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을 선으로 깔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줄 수도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만 되고 전화만 터지는 곳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데이터 요금 많이 쓰시잖아요. 핸드폰 요금 낼 때 나 데이터 뭐 3기가 쓰고 5기가 쓰고 이런 데이터 요금제들이 있는데 거기는 요금 데이터의 일부를 띄어서 농장에 어떤 기기에다가 심어주면은 거기서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걔는 전기만 들어가면 되고 사용료는 뭐 월 1만 원 이내 굉장히 저렴한 요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적합한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쓰는 양이 되게 적어요. 유튜브 하나 보면 사실 데이터가 뭐 몇백 기가 아니 뭐 몇백 메가 1기가 2기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오가는 데이터를 다 합해봐야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메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막 3만 원, 5만 원씩 내시는 인터넷을 이미 설치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장에 동장과 저희 스마트폰과 또 다른 시스템들 연결하는 기본적인 외부를 연결하는 그런 통신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벌통 이제 그 농장까지 인터넷이 들어가면 농장 안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방식은 집에 보시면 왜 그 와이파이 공유기 있잖아요. 안테나 이렇게 2개씩 올라와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 친구 중에 지급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와이파이랑 지급이는 무선 통신하는 건 똑같은데 와이파이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는 용량을 많이 먹잖아요. 용량을 많이 먹는 거에 적합한 방식이고, 요 지급이라는 방식은 와이파이 친구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센서들이 오가는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숫자 몇 개 오가고 뭐 텍스트 몇 개 오가는 정도의 아주 적은 데이터를 오가는 방식에는 요 지급이라는 방식,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마크를 쓰는 통신 방식인데, 요거를 쓰는 방식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굉장히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조금 먹는 방식을 저희가 택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쓰는 센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온도랑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벌통 안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얘가 배터리 2개로 1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전기를 소모를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사실 보내는 데이터가 온도랑 습도 딱 2개예요. 온도 몇 도, 습도 몇 %, 그것만 계속 보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데이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이 방식으로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배터리 2개 넣어봐야 한 달밖에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급이라는 통신 방식을 쓰면 배터리 갖고도 1년을 가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또 뒤에 말씀을 더 드릴 거고, 어쨌든 그 양봉장과 공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 통신망을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나 지급이 같은 걸로 농장 전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 중에 선을 깔고 시스템을 깔아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저희 같이 무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유선도 쓰고 무선도 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봉하시는데 이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이 많이 깔리고 기계가 많이 붙으면 사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가급적 벌통 안에서 하시는 거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선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라는 네. 건 네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지급이라는 통신은 요거 그러니까 손만한 그 송수신기가 있어요. 기계만 있고, 저희가 메인 컨트롤 장치 안에 와이파이 송수신기랑, 그러니까 와이파이 방식으로 했을 때 적합한 센서들이 있고, 지급이론 방식을 할 때 적합한 센서들이 이제 저희가 그걸 혼용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요 2개를 송수신하는 장치가 메인 컨트롤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업체에서 그거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메인 컨트롤 박스라고 저 나중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안에 와이파이 송수신기, 그리고 지급이 송수신기, 그리고 그다음에 농장 외부랑 송수신하는 송수신 장치가 다 들어가고, 그 기타 등등 장치들이 들어가는 메인 컨트롤 박스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송수신기가 이렇게 생긴 이런 센서 한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고 와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에다 보내주기 때문에 사용을 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 내부의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보시면 벌통 내부나 외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가온 장치들은 벌통 내부의 온도를 올려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온도를 올려주려면 현재 온도가 얼마인지, 밖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측정하는 센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벌통 내외부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사양과 급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손으로 열고 닫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날로그 타이머를 주로 쓰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 시스템을 붙이게 되면 핸드폰으로 열고 닫고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이 되고, 그리고 어디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분배기를 쓰시면 5개로 만약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이 5개를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 거기마다 벌통 20개씩 몇 개 있다고 하면 1번과 2번은 좀 많이 넣어야 되면은 얘를 더 잘 오래 열어주고, 3, 4, 5번은 조금 적게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컨트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이것도 뒤에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럴 일 별로 없긴 한데, 이제 농장에 와서 뭘 훔쳐간다던가 뭐를 이제 망가뜨린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뭔가 일어났을 때 빨리 내가 알아내야 그거를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가서 잡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CTV가 들어가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예전 사무실 보면 여기 이렇게 센서 같은 거 달아놓고 사람이 오면은 그 감지해서 알람을 해주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서들을 농장의 출입구 같은 데다가 몇 개 붙여 놓으시면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동물이 지나가거나 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면 CCTV 여러 가지가 무슨 일이나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재 감지랑 알림하는 시스템인데 그 가끔 농장에 이제 뭐 훈련기를 잘못 쓰시거나 뭐 전기 합선 때문에 화재가 나게 되면 사실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으시잖아요. 근데 불을 안 나게 하는 건 사실 좀 쉽지가 않긴 한데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불을 났을 때 빨리 감지를 하고 요걸 빨리 조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가 났을 때 빨리 감지를 하고 농장주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지금 이렇게 4개 정도를 현재 스마트 양봉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외에 쓰는 방식들이 또 저 벌통 앞에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벌통에 뭐 벌이 얼마나 오가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방식들도 있고, 벌통 밑에다가 저울을 달아서 벌통의 무게 같은 걸 측정해서 그 채밀식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런 것들 많이, 그런 거 하나 보통 벌통 하나 다는데 대충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보통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좀 뒤로 밀어두고, 만약에 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벌통의 벌들의 생태나 이런 걸 꼼꼼히 보겠다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연구실에서 하시는 거고, 농가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일을 좀 덜하고 좀 2번 갈 거 1번 가고 벌들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고 벌통 내부의 환경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구체적으로 쓴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기 안 되는 데는 없으시죠? 가끔 농장 중에 전기 안 되는 곳들이 있으신데, 이거 그러니까 자동 사양이나 이런 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보통은 220V 전기 꼽으면 LG가 나면 다 돌아가는데, 가끔 전기 안 되는 곳들은 이제 그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용해서도 이 시스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12V를 쓰긴 하는데, 걔를 충전을 하는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걸 농장에 설치해 놓으면은 12V 배터리 가지고도 어지간한 시스템들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배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전기 공급이 필요 없고, 그 외에 뭐 카메라, 뭐 자동 사양 이런 것들은 12V 배터리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들도 뭐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건 아까 그 인터넷이 안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요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 10,000원 이내에서 약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 요금제의 일부를 띄어갖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대체적으로 사용하기 크게 무리가 없으신데, 가끔 농장에서 나는 컴퓨터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좀 해볼래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뭐 서핑을 하거나 뭐 쇼핑몰 관리를 하시거나 가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데이터 쉐어링을 하기에는 용량이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요 LTE 라우터라고 생긴 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16,500원을 내시면은 월 한 10기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요. 그리고 3년 정도 약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핸드폰 가입하시듯이 그냥 내 명의로 기기 하나를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농장에 갖다 놓으면 걔가 저희 흔히 쓰는 뭐 LTE, 5G 이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농장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고, 나는 데이터를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요 데이터 쉐어링 10,000원도 안 하는 거 쓰시는 게 제일 사실 무난하시고,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적게 들어가고, 나는 농장에서 뭘 좀 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라우터를 쓰시면 됩니다. 2개 다 요금이 사실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고, 이제 이것도 나 부족해 하시면은 뭐 용량을 더 높이는 거에 따라서 요금이 좀 한 10,000원 정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하실 거면은 그냥 저기 SK나 KT 인터넷 까시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가 어떻게 농장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센서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만한 센서 하나가 벌통에 들어가서 온도랑 습도를 계속 측정해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그 친구요. 데이터 조금 먹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 지급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거는 공장 외부에다가 설치해 놓고 뭐 컨테이너 벽면이나 아니면은 그 뭐 봉사 가운데다가 설치해 놓고
병장 외부의 온도들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마찬가지의 방식을 쓰는 거고, 얘는 벌통 안에 있으니까 사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데, 이제 벌통 외부에서 그 공장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렇게 생긴 센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터리가 2개 들어가고, 요게 만약에 화재를 연기 같은 걸 감지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람을 주면서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도 알람이 갑니다. 삑삑삑삑 하면서 몇 번, 여기 화재 감지기가 보통 저에게 번호를 적어 놓는데 몇 번 감지기에 연기가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바로 알람을 삑삑삑삑 주면 그때 빨리 가셔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CCTV를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나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모션 감지 센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이나 어디 달아놓고 사람이 오갈 때 사람이 왔는지 뭔가 지나갔는지에 대한 센서가 그 움직임을 감지해서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위 감지 센서인데 보통 이제 사양을 하실 때 밑에 사료 용액기가 있고 위에 사료통이 있잖아요. 그 사료통에 사양액이 얼마나 있는지 옆에다가 그 수위계 같은 거를 이렇게 장착을 호스 같은 거나 해서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요 수위 감지 센서라는 거를 그 통 위에다가 붙이면 현재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핸드폰으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50%쯤 남아 있는지 40% 남아 있는지 꽉 차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센서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 감지를 하면 그걸 갖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가온판을 작동시키고,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그 온도를 낮추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센서를 측정을 하면 그걸 갖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 수위 감지 센서는 만약에 온도 수위를 쭉 측정하다가 만약에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밑에 보통 사료 용액이 보면 펌프가 있잖아요. 사료 용액이 큰 거 보면 옆에 펌프가 있는데 보통은 그거를 이렇게 코드를 꼽아갖고 작동시켜서 이렇게 펌프 끌어올리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 수위 감지 센서가 만약에 설정하기는 아닌데 난 2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펌프를 작동시켜서 얘를 90%까지 채워라고 설정을 해놓으시면 사양액이 쭉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잖아요. 매일매일 들어가는데 쭉 들어가다가 사양액 통에 사양액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얘가 밑에 있는 펌프를 자동으로 작동시켜가지고 사양액을 위에 채워서 90%까지 채우고 얘가 자동으로 멈추고, 이런 기능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장시간 만약에 뭐 농장을 비우셔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냥 매일 꾸준히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늘 채우는 게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우선은 처음에 앱을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농장의 온도가 몇 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자동 사양기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그 아까 벌통 안에 저희가 이렇게 센서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센서를 넣으면 현재 온도가 몇 도고 습도가 몇 %고 그리고 온도가 지금 아침부터 이제 쭉 하루씩 쭉 보여지게 되는데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습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통의 온도가 지금 요새 같으면 보통 한 7도, 8도 뭐 이렇게 돼야 되면 쭉 벌통들이 벌통 안에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도가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갔을 때 이제 벌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름 기준이니까 요건 한번 여름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5도 정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얘가 온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27.6도가 찍히면 제가 27도가 되면 나한테 알람을 줘라고 여기다 설정을 해놓으면 온도를 쭉 측정하다가 벌통 안의 온도가 내가 설정한 27도가 되면 저한테 알람을 줍니다. 그래서 몇 번 벌통에 뭐 예를 들어서 3번 벌통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높으니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벌통이 많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갈 수 없을 때 벌통 안의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습도도 보통 이제 5, 60% 정도를 맞춰야 되는데 습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 놓으시면 그거를 벗어나면 저한테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이렇게 알람이 옵니다. 벌통 일부 내부 온도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을 계속 줘서 지금 벌통의 상태들을
집에 있거나 뭐 외부에 있으시거나 할 때 쭉 보실 수가 있고 이 알람이 안 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알람이 오면 아 웹폰 볼트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체크를 해봐야겠구나라고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위 감지 센서고 벌통 이제 그 사역통 위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그 까만색 센터를 올려놓으면 현재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차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계속 요거는 이제 사용액이 찼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계속 보여주는 거고 요 55%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밑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켜서 채워라라고 설정을 해놓으시면 얘가 이제 쭉 사용액에 들어가다가 10%가 되면 밑에 있는 펌프를 자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다시 쭉 올라가서 90%가 되면 그 펌프를 멈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요 전 화면이요? 아니 지금 여기에 네. 온습도 말씀하셨는데 네. 온습도에 예를 들어 아까 거기대로 27도 설정을 해놓고 네. 밑에 것도 밑도 설정을 해놨을 때 네. 거기에서 무슨 기계 장치로 인해서 올라라 내려라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서 조치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벌통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 요인이 벌들이 안에서 뭔가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벌들이 활동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가온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너무 햇빛이 막 내이 쬐갖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온은 일단 빼는 거고요. 걔는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벌통을 밖에다 놨는데 뭐 어떤 이유로 벌통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내려가거나. 그럴 때 알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 가서 볼 수가 없고 온도고는 사실 사람이 온도를 재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결론은 알람을 줬을 때 네. 사람이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센서가 뭔가 측정을 하면 뭔가 기계한테 그러니까 이런 온도가 됐을 때 뭐를 하라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온 장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내가 8도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얘가 온도가 센서가 계속 측정을 하다가 갑자기 7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가온 장치를 그때 작동을 시켜가지고 가온 장치는 그냥 전기를 밀어넣으면 얘가 발열을 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쭉 올라가다 8도가 되면 전기를 끊어서 다시 그걸 유지시켜주는 거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가온을 제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또 그러니까 걔는 겨울에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 지금 요새 같은 경우 사실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다 보면 저희가 가끔 37도, 8도 찍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막 개포를 걷어주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그러니까 개포를 열어주는 건 결국 온도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넘어서면 사실 그 온도를 내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내부 공기를 순환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38도가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벌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뭐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수준에서 밖에서 그 내부 밖에 공기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뜨거운 공기는 어차피 위로 올라가니까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면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실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벌통이 바로 옆에 있으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설치한 벌통, 설치 안 한 벌통 평가를 해보면은 대충 2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요. 위에 개포를 조금 올려놓고 안에 내부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면은 대충 2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온도를 올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계절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센서가 계속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계속 온도를 측정해서 높으면 내추고 낮으면 높이고 그런 방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농장에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싶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견적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항목들이 쭉 있으면 얘를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요거 나는 요거만 할래. 만약에 난 사양 장치는 다 빼고 가온만 할래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선택형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그 농장이 막 연lon가다 그럼 연lon가는 다 똑같이 하지 않고 연lon가의 견적서가 다 달라요. 저희가 하는 경우에는 농장에 가서 어떤 걸 하셨으면 좋겠냐.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사양기는 이런 거 좀 더 부착했으면 좋겠고
센서는 뭐 한 20개쯤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온 장치는 한 50개 쓰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농장마다 가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꼭 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수량을 조절해서 필요한 가급적 농장에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맞춤 작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연로 가면 견적서가 10개가 나와요. 다 다른 견적서. 네,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 그 먼저 보내준 견적서에 네네. 여기는 거의 한 제품만 제해놓고 다 필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얘기는 저 사장님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네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를 아, 네네네. 가지고 저 끌고 갈 거냐 계획을 세워서 할 거니까 네네네. 사장님이 그걸 막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10개를 다르게 해주겠다 이런 거는 네.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여기 견적서에 있는 게 이게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무조건 이거는 부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그저 네. 기능 설명만 하면 됐어요. 제가 질문 하나 쓸데없는 소리까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설명을 네. 소상히 해주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대체적으로 온습도에 대한 부분에서 네. 월동 중에 온도 센서가 작동하는 거에 대한 거는 큰 그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또 우리 농가들이 예. 지금에 이르러서 우려하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예. 그 여름이면 네네. 장마기도 길어지고 네. 또 온도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때 예. 그 온습도에 대한 센서 작동은 되지만 네. 그 작동을 네. 보다 그 제어할 수 있는, 이를테면 온도가 올라가면 낮춰주게 하는 뭐 에어컨 시설이라고는 네. 얘기는 무리가 하지만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그 어떤 시스템이 예. 되는지, 아. 또한 네. 그 한낮 기온은 30 몇 도씩이 올라가는 그 기간이 예. 거의 한 달 이상 예. 가는 게 현재 추세라면 네. 그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측면이고요. 습도 면에서도 네. 습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포함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존재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우리 양봉농가들의 판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온도가 계속 측정을 하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낮춰야 되잖아요. 벌통 안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 냉각판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걔는 일단 비싸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냉장고처럼 온도를 막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37도만 33도 정도 맞추면 되고 사실 그냥 내부 온도가 그냥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되니까 안에서 뜨거운 공기 밖으로 빼주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근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려면 결국 강제로 빨아내거나 밖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서 안에 있는 공기를 그러니까 밖에 공기를 안으로 넣어서 안에 있는 공기 밖으로 빼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걸 흡입해 놓게 되면 벌들이 같이 빨리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사실 그렇게 효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결국 밖에서 공기를 밀어 넣어서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갖고 계속 순환을 조금 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그 효과를 좀 더 높이려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통 뒤에다가 그 장치를 붙이는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높으면 작동을 시키고 온도가 내려가면 끄고 그것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자동으로 반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다기보다 그것도 선택하시면 돼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치들이 여기 써 있는 저희가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 사용 장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동 사양을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걸 다 빼시면 돼요. 여기 필수라고 있는 것들은 그 이렇게 카테고리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동 사양이 있고 가온이 있고 뭐 이게 있는데 만약에 그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필수라는 의미인 거고 얘를 전체 시스템 중에 필수라고 하는 걸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일단 그 온도를 낮추는 방식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건 사실 어느 많이 있긴 한데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사실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밖에서 온도 공기를 그러니까 내부 공기 순환을 하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추는 걸 할 수가 있고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장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걔는 이제 벌통마다 다 다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사실 조금 아마 몇 개를 하실지 그리고 어떤 버튼을 하실지는 아마 내부 그 농가분들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개별 단가가 환경 시스템 가격이 네. 어느 정도 돼요? 걔는 저기 그것도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환풍만 하시겠다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하고 네네. 근데 그 거기에 이제 만약에 겨울에 가온을 하셔야 되잖아요. 겨울에 가온을 하실 거면 그 컨트롤 판넬 박스 안에다가 가온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같이 붙이게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선이 하나 들어가면 겨울에는 가온을 하고 여름에는 환풍을 하고 하나 가지고 사계절을 다 쓰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 금액은 그것도 마찬가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온판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 추가적으로 전기 작업만도 하면 되는 거라서 아마 15만 원, 20만 원 사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오까지 같이 네네. 근데 가온판 가격만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온판은 뭐 국내 취급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거는 하시고 싶은 가온판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벌통은 네. 기존에 있는 벌통 중에서 네. 호환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거 그냥 쓰셔도 되고 새로 사셔도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실지는 농가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좀 이걸 많이 이걸 적게 하셔도 되고 비슷비슷하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그 안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설명해 주신 중에 네. 그 온도에 예. 대한 해결은 그 인위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네. 가능한데 예. 그럼 습도에 대한 거 제거하는 방법은 습도 개면돼 있는 시스템 사실 뭐 하려면 할 수가 있고 제습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벌통으로. 그러니까 벌통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들 되게 많죠. 근데 뭔가 하려 그러면 장치들이 붙고 벌통 안에 뭘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농가에서 뭔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단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좀 불편함이나 비용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서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온도 사실 되게 저렴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글쎄 그게 뭐 만약에 100통이나 그러면 그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통당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가온판 하나가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급적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비싼 시스템들이 많이 있긴 해요. 사실은 국산 중에도 있고 해외산들 중에도 좀 좋은 그러니까 개발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비싼 시스템도 있긴 한데 이게 개별 농가가 이걸 다 쓰려면 사실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견적을 받아보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꽤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필요하신 농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용인 같은 경우에 나온 예산 범위 안에서 뭔가 하려면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그냥 그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렴한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네,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봉 네, 통에서도 네. 그 환기를 장착할 수 네, 있는 할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 나무면 나무, EPP면 EPP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벌통을 그러니까 그 이게 사업이 되게 그러니까 이 스마트 양봉을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막 뭔가 한 군데당 막 2천만 원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범 사업이긴 한데 그런 데들은 비슷한 시스템을 쓰실 수 있죠.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 지부나 뭐 시단위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예산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온습도를 조정을 해놓으면 네. 센서가 걸린 그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봉주가 네. 아 여기 온도가 너무 덥다. 네. 그럼
봉주 기계를 따로 개별적으로 구입하지 않는 봉주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네네 게 맞아요. 원습도 그러니까- 알려만 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센서를 넣으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온도계예요. 온도. 저기다 만약에 저희가 밖에다가 온도계를 집에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근데 너무 더워갖고 30도 몇 도 넘어가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에어컨을 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온도를 측정하다가 너무 더워요.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게 그 환풍기를 작동시키는 거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저희가 보일러를 켜잖아요. 그러면 벌통도 이걸 측정하다가 너무 추워요. 그러면 가온기를 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그러니까 알람 하시듯이 저희가 알람을 몇 시에 차인비를 울려라라고 해주잖아요. 핸드폰에. 마찬가지로 21도가 되면은 38도가 되면은 환풍기를 작동시켜라고 핸드폰에 이렇게 명령을 몇 번 클릭해서 해주시면 그냥 그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겨울에도 만약에 3도 이하로 내려가면 가온판을 작동시켜서 10도까지 만들어라고 핸드폰에다가 설정을 해놓으시면 얘는 그냥 계속 3도가 되면 10도 만들고 8도가 되면 10도 만들고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핸드폰으로 집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온습도 조절기를 따로 네.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번 사업엔 포함이 안 되고 아니요. 그것도 그냥 알려만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아, 선택하시면 돼요. 기술센터 때문에 정 팀장님이 그건 아, 별도로 설명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요거는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 메인 컨트롤 장치가 있고 이제 얘네들이 요 점선은 유선이에요. 아니 무선이에요. 무선. 저희가 그러니까 농장에 선을 많이 깔면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자동 사양으로 가야 되고 선을 가야지 뭐 밟히고 꺾이고 뭐插선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무선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선 방식을 쓰고 있고 배터리는 보통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데 배터리가 만약에 부족해지면 얘가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또 알람을 줘요. 몇 번 센서가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교체하세요라고 마찬가지 알람을 주기도 하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꺼진다 그럼 꺼져도 알람이 가니까 그때 바로 조치를 하시면 돼요. 얘가 꺼져서 뭐 내가 꺼졌는데 모르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메인 컨트롤 박스가 그러니까 벌통 그러니까 봉장에다가 온도 요 습도 요거 센서를 하나 해놓으면 벌통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봉장의 현재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화재도 감지할 수가 있고 우선 침입자들을 뭐 사람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동물이 됐든 이런 것도 감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사양 컨트롤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통마다 이렇게 온습도계를 하나씩 넣어놓으면 얘가 마찬가지로 벌통의 온도 습도들을 다 측정을 해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가온판 작동시키고 그리고 너무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그런 방식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가온 하는 방식 중에 보통 가온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절기 하나에 이렇게 50개씩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벌통마다 그 조절 그 온도계가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로 간의 장단점들이 좀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조금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사용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벌통들이 보면 이렇게 비슷한 군수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군수의 그룹들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것들을 개별적인 컨트롤러를 달면 벌통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그룹은 대충 조금 벌이 강군이다 그러면 온도를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고 조금 약군이다 그러면 조금 더 높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룹을 만약에 지어가지고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강군, 뭐 2번 11번부터 30번까지는 약군하면 그걸 구분해서 온도들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앱 하나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하나하나마다는 그게 안 돼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그러니까 그 개별 가온 장치를 하는 업체 사장님들 만나 뵙고 그걸 설치한 농가도 가서 보면 굳이 그러니까 기능은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본인이 약본인을 하는 대로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네. 이쪽은 이쪽을 옮겨다 놓고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 네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장 관리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그룹화를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할 수도 있고 2개 묶을 수도 있고 3개 묶을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아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계절 환통 장치 있잖아요. 뒤에 붙인다는 거.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개마다 전기 차단 장치들을 다 달아놓으면 센서가 측정하면은 그 뒤에 있는 전기 차단 장치들을 작동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한꺼번에 할래 그러면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그것도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자동 사양하는 방식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아침 10시에 켜서 10시 5분에 꺼라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켜져서 끄지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켜고 꺼지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일별로 시간별로 쭉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필요한 시간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지원되는 기능이라 따로 추가하실 건 없고, 요거는 그냥 사용하시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막 세분화해서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도 돼 하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개별 컨트롤러 가격이 네. 대략 어느 정도가? 어떤 컨트롤? 월동마다 한다고 컨트롤러. 아까 그 가온 같은.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만약에 개별로 한다면 가격이 네. 얼마? 거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 감지기고, 요게 화재를 감지하면 농장주한테 전화를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니 내가 다 못 보겠다 그러면은 뭐 가족분들 몇 분 거를 쭉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분들한테도 다 문자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불을 안 나게 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빨리 알려줘갖고 소화기를 끄던지 가서 119 부르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알람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끔 불 나면 이제 합선돼 갖고 더 큰 화재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만약에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장착하시면은 불이 났다 그러면 농장에 있는 전기를 다 셧다운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합선이나 이런 걸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도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네. 환기 장착을 하려면 네. 그 볼통에다가 그 센서를 부착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얘는 환기구 자체에서 네. 자동으로 그 알람을 통해서 보내주나요? 요거는 벌통에 안에 넣어놓으시는 거고, 개별로. 네, 개별로 넣어놓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환기 시스템은 벌통 밖에다가 장착하고 타공을 하나 해야 돼요. 공기를 밀어넣어야 되니까 그 벌통 뒤에다가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스템을 환기 시스템을 할 때에는 네. 반드시 네. 그 센서가 네, 센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면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 그룹으로 할 때는 그룹으로다가만 하더라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벌통이 만약에 벌통이 20개면 20개를 다 하셔도 되고, 나는 뭐 한 10개만 하겠다면 10개만 하셔도 돼요. 모든 벌통을 다 나는 봐야지 하고 하시면 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한 대충 5개 정도만 봐도 나머지 벌통들의 상태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5개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환기 시스템, 환기할 수 있는 그 네네. 시스템은 네.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거를 제어를 해주고 네. 작동을 해주는 그 시스템은 이걸 그룹화하지 않으면 통별로 넣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치해드렸던 몇 군데 농가 사진인데, 메인 컨트롤 박스가 사실 요만해요. A3 용지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니까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뭐 크게 고장 날 것들도 없고 해서, 그리고 컨트롤 박스는 그러니까 이것도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컨트롤 박스 설치하는 곳이랑 뭐 농장이 만약에 되게 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 전파 도달거리가 좀 짧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증폭기 같은 걸 달아서 그 통신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장에 가서 견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농장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통신 장치들이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거리에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그런 의미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요거는 이제 자동 사양 들어갈 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양이고 얘는 급수통이에요. 그래서 사양이랑 급수를 이제 한 라인으로 들어가도 구성해 놓으신 건데 자동 사양이 될 때는 급수가 잠기고 급수가 잠기면 급수를 열면 자동 사양이 잠기고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 하나로 같이 들어가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대를 들어가게 하는 간단한 방식을 할 수가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스캔통에다가 얘는 일반 사양이고 얘는 약품 사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눠놓고 여기서 중간에서 이제 T자별로 갈라지게 해서 이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넣으시고 이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넣으시고 이런 구성들을 좀 해놓으시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타이머 예전에는. 근데 요거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것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 급수가 네. 되게 급수는 이제 봄에 초봄에 이들이 월되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뭐 대책이 있나요? 어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방법이 이제 실내에 두시거나 실내에 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안에다 뭐 꼽아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호수가 얼어버리니까. 예, 그거는 사실 그뭐 이렇게 보온하는 거 말고는 예, 왜냐면 물을 계속 흘리지 않는 이상은 얘를 뜨거운 물을 담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어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바람 매칭 따로 하셔야 돼요. 가온다 저거 하늘에서 그거 일일이 다 네.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뭐 어쨌건 작동을 잘못하던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AS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저희가 남양주에 있는데 지금 오늘 이거 하고 제가 제가 울진에 내려가야 돼요. 수시간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서 다 부셔드려요. 예, 출장을 가야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몇 분이라고 그걸 근데 울진까지 가서 가서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출장비 출장 그러면 뭐 국밥이나 그뭐 나와?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겠죠. 그거 하나 봐도 아니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고장날 게 별로 없기도 자신 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고장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는 그냥 여기서 열리면은 여기 있는 벌통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손으로 만약에 다 열어놨다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5개를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개별적으로 핸드폰으로 다 개별적으로 켜놓게가 되시다. 그래서 얘는 하루에 5번 들어. 얘를 들면 얘는 2번, 얘는 1번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작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분은 그냥 2개만 해놓잖아요. 2개를 얘는 막 3일에 한 번 들어가고 얘는 매일매일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미리 해놓으신 게 있으면 얘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는 만약 기존에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으실 거잖아요. 만약에 분배기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앞에다 추가적으로 달고 컨트롤 장치를 좀 추가적으로 붙이시면 돼요. 그럼 개별이에요. 얘도 다 개별 장치예요. 얘가 지금 요거 스위치를 누르면 열리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켜도 작동이 돼요. 서로 상호간에 작동이 돼요. 그거 단가는 요거요? 요거는 요거는 개별이 됐잖아요. 지금 저거 5개 들어가는 게 100만 원. 5개 개별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만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기 분들은 그 사용되는 호수의 굵기 하시고 싶고 하시면 돼요. 얘는 내경 지금 내경으로 요거 32mm 호도 쓰고 여기는 지금 19mm짜리 쓰시거든요. 근데 요걸 만약에 그 16mm로 하셔도 되고 19mm가 네. 내경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경 보통 쓰는 사람들이 나도 자동 사용을 좀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보면은 13mm예요, 베개. 그래서 조금 굵은 것이 16mm입니다. 내경이. 그래서 나는 작은 걸 쓰다가 이게 여기서 펴가지고 저 끝에까지 한 25통 정도를 연결해서 써보면은 첫 통에서 저 끝에 통까지가 차이가 나죠. 시간 차이가 한 10분 이상 차이 나요. 그럼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는 내경 16mm를 써요. 예. 그러면 좀 그게 조금 해소는 돼요. 예,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여기 다 보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내경 13mm 쓰는 거고. 이거는
여기 밸브 이게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핸드폰을 켜먹고 하는 장치고 근데 연다고 요 밑에 그래서 리플을 달잖아요. 그게 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끝에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25mm 꼽으시면 되죠. 호수는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연결하는 문제점이더라고요. 25mm 쓰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호수는 네. 그 보통 저희가 신용률 기준으로 하거든요. 대충 한 20개 정도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 너무 많이 하시면 사실 그 적성까지 저도 잘 내 경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필요한 게 우리 그 저렴하게 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온 있죠? 네. 가온판하고 그 안에 들어간 센서 네. 그것만 하면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 사용은 비싸기만 하지 그 효과적인 거는 그것뿐이 없어요. 저 통도 나도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는데 그냥 전에 물 주고 싶으면 그냥 이쪽 거 사양 있고 닫아놓고 그 저녁에 물 틀어놓고 그냥 가면 밤새도록 물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자동 시스템일 뿐이지 네. 봉주는 맨날 벌장을 가야 돼요. 어쨌든 사실 간에. 그거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 단가도 그렇고 세금 비례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오비 우리가 기술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네. 아 그러니까요. 하면 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만 들으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이 특별히 원하셔서 하는 거지 이거 하는 농가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 비싸기도 하고 뭐 그냥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요 정도 선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 밸브 달고 컨트롤하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내가 맨날 가는데 뭐 굳이 이거 해 그러면 가서 그냥 켜먹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맨날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그 자동 사양은 요걸 선택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필수가 되고 얘를 그냥 몽땅 빼셔도 돼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좀 하나 여쭤 방금 말씀하신 회원님도 나는 이것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이번 사업에 네. 어디까지 개별 농가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그래서 나도 네. 궁금하신 거 맞아요. 실컷 그래서야 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네. 전문가 맞습니다. 네. 와서 그 네. 몰랐던 네. 그 장치 기능들 아는 자리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내가 예. 모르는 걸 아는 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궁금한 거 실컷 물어보시라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고 이거 다 끝나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궁금한 거 얘기하시라고. 벌써 끊어버리지 마시고 시간이 있어. 시간이 없으면 제가 끊을 건데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저 나오고 설명 들은 것 중에서 또 내가 막 헷갈린 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거를 설치를 많이 하고 다니고 이런 농가를 많이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대표님 회사 자체에서도 운영을 해주면서 우리 일반 농가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자 시범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EPP 벌통이나 나무 벌통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이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을 더 선호했으면 좋은가 저희 지금 처음에는 농가에서는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나무가 되냐 EPP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벌을 어디서 키울지는 농가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무가 좋으면 나무를 훨씬 많이 쓰시고 EPP가 좋으면 많이 쓰시죠. 근데 서로 이게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래도 조금 단점이 있지만 가볍지만 좀 무겁지만 나무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좋다고 나무를 쓰시는 거고 EPP는 조금 뭐 안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볍고 또 단열이 잘 되고 보온이 잘 되니까 EPP를 쓰게 하시면 돼요. 그거랑 얘는 저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름에 보온이 너무 잘 돼요. EPP가 안에 와 절절절 끓으면 환기해서 공기 빼내면 돼요. 나무가 보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겨울에 가온판을 넣어갖고 온도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환경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거지
만약에 나무다 그러면 가온이 좀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UPP보다는. 왜냐하면 단열 부분에서 조금 나무가 좀 취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기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벌통이 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벌통 기준은 나무 벌통 기준입니까? EPP 벌통 기준입니까? 요거는 EPP 벌통 기준. 요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벌통이 되게 많잖아요. 2만 원대짜리고 만 얼마짜리부터 비싼 건 10얼마짜리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벌통을 나는 이 사업에다가 자동사에 하겠다 그러면 선택을 난 이 벌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브랜드를 특정하진 않고 그냥 벌통이 필요하시면 벌통 하시면 돼요. 뭐 가온판도 뭐 대우엔지도 있고 찬미도 있고 뭐 삼성 가온도 있고 꿀단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난 어디 거 할래 하시면 그걸 잡고 하시면 돼요. 근데 개맛 그 가온판마다 이제 장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뭐 병립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아예 보온판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온판도 뭐그 회사마다 선이 앞으로 빠지는 회사가 있고 뒤로 빠지는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벌통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따로 왜냐면 보온판 형태로 되어 있는 가온판도 좀 발열이 한쪽으로만 나가잖아요. 정리판처럼 되어 있는 건 거의 열이 양쪽으로 나가고 보온판과 털 달린 애들은 한쪽으로만 나가요. 열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금 차이들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정이 나시면 격리판이가 이런 게 좋다 이거죠.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장단점. 병립판은 얘를 대놓으면 옆에다 판을 또 빼야 되잖아요. 근데 보온판 형태는 일단 얘만 놔버리면 이쪽으로 열이 가니까 이쪽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으십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그 부속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가온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벌통에서부터 등등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 그 불로에서는 설치 구입에서 설치까지입니까? 구입을 우리가 하고 설치만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돼? 이 사업 안에서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사서 들어갑니다. 아 선정만 해주면 선정을 해주면 구입은 네,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설치도 해드리고 관리는 뭐 아무튼 뭐 거기에 저희가 안 기간이 얼마? 저희가 안 망하면 안 망하죠. 그래서 예? 저희가 망하지 않는 한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기계라는 게 사실 기계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침수가 되거나 이런 건 사실 AF가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이라는 거 들지 않는 이상 내가 쓰다가 부서졌어. 그럼 이거는 개인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계가 9분이니까 질의응답은 15분까지만 하고 멈출게요. 이게 만약에 그 쓰다가 안에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면 그건 저희가 해드리죠. 그러니까 뭐 쓰다가 뭐가 전선이 끊어졌다고 만약에 뭐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전화상으로 가급적 해드리고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가지고 이걸 다 끼워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내려와야죠. 요거는 그냥 흔히 보시는 가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절기 하나 놓으시고 선 쭉 깔아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긴 한데 얘는 그냥 손으로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지고 해놓으시면은 얘는 대신에 컨트롤러 하나 가지고 이제 보통 50개 정도까지 연결하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 이렇게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는 개별적으로 다 해보겠다 하시면은 뒤에 컨트롤 장치 따로 붙여가지고 세부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있으신 분도 모르겠고 요거는 사료 유행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랑 물 넣고 얘가 웽 돌면은 여기서 펌프가 끌어올려서 위로 넣는 건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위 센서 얘가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통은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얘를 스마트폰으로 측정을 쭉 하면 얘가 이제 쭉 들어가다가 이만큼 10% 남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펌프를 얘가 작동을 시켜요. 자동으로 끌어올려서 쭉 채우고 90%가 되면 얘가 또 자동으로 멈추게 해요. 그리고 얘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루에 뭐 1시간마다 10분씩 계속 저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핸드폰으로 10시부터 매 10분마다 작동을 이렇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얘가 안에 보면 이게 무전 차단기가 있잖아요. 무전 차단기가 있어. 보통 코드를 꼽아서 가셔서 무전 차단기를 올리시든지 안에 타이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그냥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네. 그런 그 IT만 접목한다. 네네. 그러니까 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 용해도가 있긴 한데 필요하신 분은 하시면 되고 이게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사실 비싸잖아요. 거의 200만 원 돈 하거든요. 근데 이런 통 있으신 분 이거 많이 있으시죠 고래통. 여기다가 밖에다가 수납 펌프 하나 달아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돌려버리면 얘는 싸요. 사실 금액이 크게 들지 않고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장치만 요거만 붙여놓으면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급적 그러니까 막 예산이 막 너무 많아갖고 난 다 새 거 살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 거 사시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 사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결국은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다 쓰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기존에 가급적 있는 것들 이게 그냥 있는 걸 활용하셔서 구멍 엄청 하동에서 펌프 연결하고 팀장님은 센서 달아서 얘만 시키는 것만 추가하시면 저는 이쪽에 안 뭐 오는 게 새로 사는 오는데 것보다 저하고 훨씬 얘기하면 제가 비싸요. 다른 여기야. 얘는 이거 하나가 아니요 그거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 반에 반값이면 이거 하니까 뭐 어떤 거를 접목하는 그것들은 내가 해야겠다 안 하겠다 그런 걸 알아야지 이게 단가도 다시 나와. 아마 우리가 개별로 다 모듈형이라고 틀리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원하는 있으면 원하는 거 하셔도 되고 1, 2, 3, 4, 5, 6 하셔도 되고 그거는 내가 뭘 해야겠다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메인 컨트롤 장치 그다음에 이런 센서들 몇 가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센서가 측정한 걸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온도가 측정이 되면 가온을 시키든지 온도를 낮추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나한테 뭔가 알람을 주든지 사람이 누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알람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CCTV가 만약에 없으시면 CCTV를 작동 장착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어차피 요새는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실 수가 있고 요새 CCTV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녹화를 하진 않아요. 사람이 오거나 차가 움직이거나 할 때만 녹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클립을 따갖고 핸드폰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녹화기 하나가 뭐 한 2달 정도 녹화했다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는 너댓 달도 그냥 쭉 녹화를 하고 나중에 뭔 일이 찾기도 훨씬 편해요. 사람이 있거나 일이 있을 때만 녹화를 띵띵띵 하기 때문에 이제 2분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오늘 말씀 나눠보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 맨 뒤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